시장 이슈 점검해 보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을 고민해 봅니다. 모닝 전략.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에 우원명 부장 나와 계십니다. 부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메르스 초기만 해도요, 좀 확산이 크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수 경기 위치로 좀 고민해야 되는 좀 가시화권에 들어온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뭐 엔저를 통한 뭐 수출 기업들의 실적도 걱정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특히 거래소 시장에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여건에 와 있거든요. 지금 시장 분석을 좀 현 시점까지 어떤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? 예. 예,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뭐 표면적으로 본다면 현재 뭐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특히 내수 시장의 어떤 그 불확실성이 조금 커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그 이유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그 메르스라는 복병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.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동 인구가 많이 줄고 이제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매출 감소가 실제로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실제로 보시면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말 대비해서 6월 초 같은 경우가 뭐 전년 대비해서 대략 10% 정도 매출이 감소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메르스와 연관이 그 직접적인 이를테면 평택 지역 같은 경우는 뭐 20% 이상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영향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역시 전체적으로 대략 15%가량 매출이 감소한 걸로 일단 그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. 백화점 역시 뭐 큰 폭은 아닙니다. 대략 5% 정도 일단 매출이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. 뭐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조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. 특히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해서 지난 5월달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수출의 어떤 그 하락세가 올해 들어서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그런 뭐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. 이와 연관돼서도 뭐 아직까지 뭐 그 정도까지 영향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혹시 더 확산이 된다고 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어떤 제조 일수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뭐 이런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 시장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그 과거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어떤 전염성 질병에 따라서 어떤 그 GDP 영향이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.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03년도에 그 중국이죠. 중국에서 이제 그 중증 질환인 사스가 그 상당히 창궐을 했을 때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폭 GDP가 감소를 했습니다. 물론 이제 이 기간 동안이 사실은 중국이 이것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를테면 그 과거에 그 어떤 고성장에서 이제 그 이를테면 다소간에 완화되는 그런 성장 흐름 뭐 기조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폭 감소한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고 홍콩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그 이렇게 흐름이 반전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. 또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신종플루가 상당히 유행을 했던 멕시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GDP 성장률이 0.03%.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보시면은 지금 예상으로는 그 메르스가 대략 한 달 정도 이어졌을 것을 예상을 했을 때 0.08%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요.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단순 비교는 아니지만 이제 소아프리카 에볼라가 창궐했던 소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워낙 경제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12%까지 감소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그 과거의 지표들이 이제 국내 시장과 지금 흐름과 뭐 단순히 동일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드린다면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고통이 좀 많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뭐 하루속히 진정 또는 종식됐으면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수출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와 수출이 현재 상당히 어렵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시장도 어떤 그런 또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좀 어수선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제 그와 연관돼서 이런 영향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국내 여건, 일단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는 말씀 들어봤고요. 나라 밖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보죠.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저도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찾아볼 정도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고요. 중국의 그 A주가 이제 MSCI 신흥지수에 이제 편입이 불발된 것을 두고도 아침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, 나라 밖 상황이라든가 좀 외국인의 수급 동향, 이를 토대로 해서 또 한번 이 부분을 점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? 예. 지금 뭐 그리스 사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그야말로 뭐 사실 뭐 상방과 하방의 영향이 둘 다 열려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. 뭐 종국에 따라서는 뭐 지금 시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그 협상 자체가
좀 잘 안 될 경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사실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시장에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이미 다 오픈이 돼 있죠. 물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떤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을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측면이 또 다른 어떤 뭐 시장 악재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약간 중립적인 스탠스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. 중국 시장 중국 A 시장이 MSCI 지수 편입이 일단 뭐 불발이 됐죠. 뭐 내년에 다시 보겠다라고 내년에 또 중간중간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편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어쨌든 당장의 어떤 뭐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최근에 사실 이런 어떤 수급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었는데요.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뭐 어차피 지난 이야기지만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실제로 MSCI 비중에서 우리나라 차이나가 차지했던 비중이 대략 25% 정도였는데 만약에 이제 5%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편입을 이제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늘어날 측면이 없잖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시장에서 자금이 다소 빠져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죠. 하지만은 어쨌든 뭐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흐름들은 뭐 일단 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단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언뜻 보면은 시장이 참 악재로 많이 둘러싸여 있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시장 그러면은 대응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. 조언 주시겠습니까? 예, 지금 뭐 시장 내외적인 여건이 뭐 여러 가지 좀 뭐 불리하고 좀 불확실한 것은 뭐 조금 좀 확실합니다. 하지만은 사실 실제로 시장을 좀 이렇게 찬찬히 뜯어놓고 본다면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이제 말씀해 주신 수출 기업들 중에서 이를테면 자동차나 화학이나 건설, 정유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일단 화학업종 중에서 다소간의 어떤 반등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. 뭐 보시면 대표적인 종목들이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,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현대산업개발이나 대림산업 이런 종목들, 뭐 정유회사 SO일이나 GS 같은 종목들이 그래도 뭐 비교적 탄탄한 흐름들, 나름대로 탄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유안을 받으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네. 보이시는 그대로 뭐 화학이나 정유 중에서는 롯데케미칼이나 하나케미칼, 그다음에 GS,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,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실적 개선이 뭐 아직까지 또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뭐 최근 들어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보시면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뭐 녹십자나 메디포스트, 코렌텍 같은 종목들이 뭐 추세가 비교적 양호하고요. 기술적 흐름도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,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. 마지막으로 IT 부품 관련해서 뭐 나름대로 전체적이지는 아니지만 역시 뭐 제한적으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네.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역시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를테면 뭐 TCK나 테크윈, 그다음에 DTNC 같은 종목들, 뭐 기술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흐름을 좀 같이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뭐 너무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뭐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잘 나가는 업종들 중에서 또 종목 선정을 해주셨고요. 거래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대형주도 여러분 겪은 가운데서도 좀 일부 종목이 하락을 마무리하면서 반등하고 상승 기미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관심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. 자,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우원명 부장이었습니다.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